네, 베테랑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화려한 입담 대결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앵커님, 이제 네. 내일 새벽 3시면 드디어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과연 또 내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3단계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요? 해보고요. 네. 결국은 0.75%포인트 인상보다도 그 이후의 언급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또 빠르게 올릴 것이다. 이제 좀 점점 천천히 올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사실 만약에 예상 외로 2단계 0.5%포인트라든지 더 적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상당한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나올 여러 가지 시나리오 대비해서 어떻게 또 시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내일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방산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맞아요. 불안한 심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두 전문가님들, 베테랑 분들의 또 썰을 들어보면서 이 불안감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양시장은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오늘장에서는 0.07% 소폭 오른 2,336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32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 외국인 배수에 힘입어서 2,330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대된 것이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만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독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순으로 사들이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38% 소폭 밀려나면서 어제 종가 기준 10거래일 만에 탈환했던 700선을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오늘장 69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단독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오늘은 각각 매도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 오늘은 2차 전지 위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0전 내린 1,417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사실 이제 장막판에 방산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제 2단계를 올릴 것인가, 3단계를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3단계 올릴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결국 판을 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상대로 흘러갔을 때 혹시라도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써봐야지 현명하게 대응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베테랑 전문가님들과 함께
내일의 증시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썰전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썰전 주제는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 이슈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12월 금리 인상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11월 넘어서 12월까지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게 과연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조 그대로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나갈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11월은 3단계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월 달까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5%포인트까지 상향 가능성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지난 이데일리 한 2주 전인가요? 2주 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최대 좀 데드라인이 한 4.7%까지 좀 될 것이다 그렇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 잡히는 속도로 봤을 때 4.75 이상, 5.5까지도 좀 얘기가 나와주는 상황이죠. 지금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3.25%고 이따가 이제 좀 있으면 내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될 건데 아마 지금 이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5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고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 이제 3%이기 때문에 바로 1%의 이제 격차가 나는 건데 일단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0.75냐 0.5%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내 기준금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또 확 나버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유입되어 있는 외국 자금들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일단 지금 최대 강권은 12월 달에 0.75를 이제 인상을 하느냐, 0.5%를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0.5%를 올릴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올릴지가 일단 시장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 차트를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은 9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10월 달 중간에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완연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W 패턴으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제 그림들. 8월 달 고점 구간까지도 지금 이제 거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이제 33,000포인트까지도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의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연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거의 이제 11,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반전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대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못 따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700포인트 전후에서 계속해서 좀 변동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이번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속도 조절이 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700포인트 돌파. 코스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추세를 좀 돌려주는 그림인데 지금 미증시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소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지금 이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한 그림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2월 이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서 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좀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지수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상방 밴드를 5.5%포인트까지도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전에 나왔었던 외국인, 지금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도로 나갈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과연 여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국내 기준금리의 최대 차이는 거의 한 1.25%에서 아무리 많아도 1.5% 밖을 이제 벗어난 경우는 이때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4.7%까지 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많아야 한 3.5에서 3.75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5.5%까지 올라간다라면은 마지노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대 뭐 4.5%에서 뭐 4.3%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단순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시장 좀 변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해놨던 기준금리 상방 밴드보다도 조금 더 올려서 예측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수준의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기준금리 충분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과연 더 공격적인 행보가 나올 것인지, 기준금리를 멈추지 않고 올릴 것인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1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2단계 내지 3단계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죠. 근데 미국은 연달아서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 격차가 정말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기회를 줄 때 수익을 내는 매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다카운터 전문가님의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셔서 계속 실시간으로 장중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 다카운터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다카운터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삼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뭐 갖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워낙에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리면 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물가도 잘 안 잡히고요. 그게 문제죠. 네, 경기는 침체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또 이슈로 다루기도 했지만 뭐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신용이 많이 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야, 경기는 침체된다고 하지 물가는 안 잡히지 금리 올라가니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 좀 우려가 되는데 좀 도움의 말씀 필요합니다. 해안을 좀 주시죠. 네,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도움되는 말 한다고 그게 정책으로 집행되진 않을 테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선 이 물가를 잡는 거와 금리를 올리는 부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절이요? 네, 그러니까 정책 집행자들이 뭐 미국이면 미국, 또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이 관련된 금리의 인상폭과 그다음에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폭을 관찰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왜 높으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풍부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이 많이 도는 이유는 뭐냐? 시중의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뭐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기업들이라든지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도 이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연이자 부분 뭐 예전 뭐 재료금리 근처 수준의 뭐 1% 정도 수준의 이자를 내주는 걸, 대출 이자를 내주는 걸 생각하고 내가 1년에 이 돈으로 1%에 투자해서 돈을 못 벌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도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 설비도 확대하고 제품도 많이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개인도 이거 기회다. 시장도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이거 설마 내가 1년에 1%도 못 벌겠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버블이 극심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금리를 차근차근이 아니라 좀 급속하게 올리면서 과도화된 물가를 좀 낮추자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면 시장 유동성을 빨리빨리 뺏는 거예요. 대출이자 부담감을 높이고 은행이자의 매력도를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했던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게 만들고 또 대출이자가 부담되니까 신규 대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뺏는 거예요. 시장 유동성이 뺏기면은 소비율이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물가 지수가 급속도로 같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금리를 빨리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물가가 같이 빨리 낮게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현상들은 뭐냐면은 금리는 빨리 올리고 있는데 물가는 빨리 빠지지 않는 거예요. 초반기엔 좀 빨리 빠지는 것 같았어요. 초반기에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의 수치가 낮아지는 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왔으나 직접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감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의 어떤 하락 수치가 점점 미비해지는 거죠. 의미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물가가 덜 빠진다. 결과적으로는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중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이자 부담감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은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물가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소비를 더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금리 부분들의 속도가 계속 내서 뭐 5%다, 6%다, 7%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랬을 때 만약에 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100%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물가가 빠지는 흐름과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속도 부분들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주제에 어떤 11월은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자이언트 금리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12월에는 좀 속도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내일 새벽에 발표하게 될 그 FOMC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85% 이상,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또는 그 이하의 확률은 이제 나머지 한 15% 비율 정도이니까 거의 자이언트 스텝이 확정적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이미 그 부분에 반영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해주게 될 텐데 이 연설에서 앞으로 12월 또 나아가서 내년의 금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10월에 지금 나왔었던 지표들이 별로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덜 떨어졌고 조금씩은 이제 전년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금리 상승률 대비 덜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표들은 하회를 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상회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매파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강한 제스처를 연설에서 취할 가능성이 높을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1차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연준이 지금 금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저번 달 말에 발표가 됐는데 그 전 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애매모호한 거지. 미궁 속이에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해줄지 미궁인 거야. 금리는 올려놓고 좀 지켜봤는데 개인 소비 지출 변화가 없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정책 집행자 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월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또 뭐 이런 분위기인데도 고용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금리 올려도 실업자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금리를 더 올려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내일 새벽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중요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 점도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연준에서 생각하는 금리의 시나리오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는 월가에서 예측하는 수준은 있는데 연준이 연말까지 1.25% 정도 더 올리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올리고 금리 인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1.25%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4.25%가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0.25를 한다면은 4.5. 그다음에 0.75 정도를 더해주면 이제 5%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가의 예측은 12월까지는 1.2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하고 12월에 빅 스텝,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일반 스텝 0.25, 베이비 스텝 한번 해주고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왜? 금리는 이미 충분히 올리는 거니까. 하지만 이건 월가의 예측이고 월가가 그렇게 예측한다고 월가 예측대로 FOMC의 금리 정책이 여태까지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월가 예측치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이번 연도에도 많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집행자, 특히 그 중에 연준의 수장인 파월의 의견이 어떨 것이냐, 내일 새벽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월말까지, 연말까지는 이렇게 갈 거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내일 새벽에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가가 뭐 크게 낮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준비를 해주셨고 또 노란톡도 오늘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하단에 지금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과연 내일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그에 따른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접속하셔서 전문가님께 질문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입장하신 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종목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셔서요.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받아가는 일석이조 모두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썰전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오프닝 때도 같이 잠시 언급해드렸던 북한의 사상 첫 NLL, 지금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방금 전에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요소가 또 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전문가님.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퇴양난이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네. 금리를 올렸으니까 줬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는 걸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또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전쟁인데 네. 야, 금리 이렇게 올리는 와중에 물가 좀 낮아질 걸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짓밟는 이런 전쟁 이슈. 어떻게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인데.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전쟁이 일어났고 어쩔 수 없이 사실 휴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통일도 논의를 좀 통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협력, 예. 사항 부분들을 좀 논의도 해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또 이게 논란이 이게 북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요새 뭐 전반적으로 전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막. 사실 북한 이슈만 있었으면 에이 또 그러네 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텐데 네. 이 전쟁 이슈가 자꾸 곳곳에서 나오니까 좀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북한 문제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 네. 이게 이제 또 증시에 한번 불붙는 그 네. 화랑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은 에너지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딱 안정되죠. 알아서 내려갑니다. 곡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안정되죠. 내려가서 물가지수가 팡팡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금리도 이제 안 올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번 연도 버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강하게 올려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예. 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 서로 계속 교전이 나오고 있으니 물가가 떨어지기가 어렵죠. 왜? 원가를 조절해주는 원자재가 급격하게 안정화되지 않고 버블 상태에서 조금 해결된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주제는 북한이죠. 네, 그렇죠. 북한 주제로 다시 넘어와서 우크라이나 얘기는 우크라이나 주제 있을 때 자세하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우선 북한이 오늘 또
대규모의 어떤 그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발사를 했습니다. 오전 6시 조금 넘어서 서해안으로 추정 기준 탄도미사일 발사를 4발 이상 해줬고, 또 그리고 8시 넘어가서 동해상으로 추가적인 이제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NLL 아래 남한 공해상으로 떨어지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심각한 거죠.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우리랑 관계 없는 해상 쪽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위협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만 잘못하면 울릉도 동해안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울릉도 기준으로는 한 150km, 그 다음에 동해 속초 지역 기준으로는 불과 60km도 안 되는 57km 구간대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상 좀만 삐끗하면은 속초시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후에 또 방사포 100발 이상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도발 수위가 원래도 뭐 연도 기준 횟수가 이번 연도에 많아졌지만 최근 들어와서 더 다량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인 거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내성이 길러져서 시장의 어떤 주가의 상하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아무튼 이번에 공해상으로 떨어진 부분에 우리나라도 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F-15기 그리고 미국의 F-16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해상에 똑같은 넘어온 지점 정도의 정밀 타격 시험으로 공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도 한 250km 정도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북한 본토로도 쏠 수 있다. 정확하게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방사포를 또 100발을 기분 나쁘니까 더 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원인을 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 북한이 그럼 도발을 계속해주고 있느냐? 그럼 도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어느 시점인가요?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3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어떤 도발의 수위로 기분 나쁜 행동을 해줄 때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있은 시기라는 거죠. 물론 이걸 한다고 북한이 꼭 도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의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북한이 실제 혹시라도 넘어왔을 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훈련만 있으면 앞으로도 도발은 계속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 없나요? 정례훈련도 있고 추가적인 긴급훈련이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훈련을 계속할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멈추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크지는 않아요. 왜? 이번이 실수였건 의도적이었건 해상으로 떨어뜨렸지 실질적으로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 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우리 주식시장,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도발 수위가 워낙 여태까지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해상 도발을 가지고는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은 관련 방산주의 변동성 외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많이 내성이 생겨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직접적인 본토 타격이 나오지 않는 부분 정도로는 그냥 해프닝 성격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이 북한 이슈는 해프닝 정도로 우리가 좀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뭐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전쟁 이슈가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또 이
FOMC 회의 이후에 네.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또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알려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해드릴 강의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 제가 좀 몰래 조금 엿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쩐지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강의 내용에서 오늘 무방에서 하려는 내용을 네. 지금 해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FOMC 회의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제 예측으로는 어떤 방향이 흘러갈 것 같고,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를 오늘 준비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무료 방송 참여 투자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하면은 질문이었을 경우에 이 방송에서 해서 무료 방송에서 해야 될 내용을 공개해 버릴 뻔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상한 김영덕 대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FOMC 회의가 어떻게 예측되는지는 알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파월이 대강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와 함께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장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놓치지 않고 앞으로의 시장 예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가 질문해가지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남은 내용들 모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FOMC 회의 이후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전쟁 이슈도 계속 겹겹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청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슈팅스탁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의 시장 대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 대응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바로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쟁 이슈가 사실 우리한테 자꾸 잊을만 하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밑장을 놓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 북한 이슈가 딱 나와주었는데 뭐 사실 이걸 좀 역이용하면 방산주 투자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뭐 방산 관련주, 뭐 빅텍이나 뭐 방산 관련주, 뭐 스페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좀 올라갔고 네. 뭐 이데일리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지난주에 빅텍 관련해가지고 종목 드리면서 그렇죠. 11월달에 이제 뭐 7차 핵실험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집중을 하시던 분들 오늘 좀 이제 그 수익 실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보유하고 좀 계신 되고. 분들 빅텍 같은 경우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수익 실하신 분들은 거의 뭐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연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이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뭐 해안포, 방사포 이후에 뭐 탄도미사일 쏜 거는 또 이제 거의 뭐 오랜만이 아니라 뭐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변동성들이 좀 나왔습니다. 핵실험 이슈라든지 뭐 러시아 전쟁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었는데 어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에 좀 놀려주는 구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기존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7,000원 구간까지도 좀 이제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들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 미사일 도발들이 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요즘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집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체계가 좀 약간의 그 권력 관련해가지고 좀 약간의 좀 붕괴 위험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의 이제 현재 그 MZ 세대들 있죠. 북한의 MZ 세대들이 지금 왜 지금 이 북한이라는 나라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기괴한 그 형태의 지금 이제 형식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MZ 세대 북한에서 태어난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런 체제에 좀 반발하는
그런 이제 그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북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때려잡을 수도 없는 이제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서 계속 이런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존에 뭐 빅텍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단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오늘 7,000원 라인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텍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방금 이제 또 다컨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속적인 이 빅텍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다컨터 전문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노란톡 링크니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통해서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MZ세대의 반발 그리고 이제 체제 붕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해주신 만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어서 오늘의 썰전 주제들 정리 화면 한번 보시고 바로 전문가님들 현재 수익률과 순위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슈팅 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화천기계로 단기간에 바로 또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오늘만 해도 이제 STX까지 두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추후 오늘 상한가 도전주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에코바이오와 SBB테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2부에 출연해 주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2부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2차 전지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죠. 현재 포스코 엔테카 나노 신소재 매도 이후에 코스모 형제죠. 신소재와 화학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4종목까지 포트가 모두 찼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옆으로 차분하게 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4종목 경동도시가스부터 푸른저축은행까지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수익을 모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모아 데이터로 이제 급등 랠리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이제 수익 나오고 계신데 오늘도 말하는 대로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3종목 모두 매도해 주셨는데 일진파워부터 T플렉스까지 어제 급등 랠리로 인한 매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는 이렌텍과 무림페이퍼의 상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3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54%로 오히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위가 주저앉았을까요? NC소프트와 TYM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계셨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제 절반을 넘어가면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1위 자리를 지켜오셨던 주대장 전문가님이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현재 삼성 SDI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위와 2위를 2위와 3위로 주저앉힌 오늘의 1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1위, 총 58%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신데 불과 지난주,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3위, 4위 혹은 5위까지도 가셨던 분인데 단숨에 오늘 1위까지 한 번에 역전을 하셨습니다. 히림과 현대무백스, KBG를 오늘 일거에 모두 슈팅을 보여주면서 매도해 주시면서 58% 누적 수익률 1위로 바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AS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익률 순위 이제 절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제 한 치 앞을 모를 것 같습니다. 상위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AS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 출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죠. 뭐 화천기계하고 STX 바로 수익 실현해 주셨는데 화천기계는 뭐 주시자마자 바로 슈팅 나왔어요. 한번 화천기계 한번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화천기계 먼저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10월 한 달 좀 지났죠. 한 달 네.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이에서 유지를 했는데 한 달 이제 뭐 썰전이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11월.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빠르게 1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빠르게 보여주겠다. 그동안에 이제 수익률을 뭐 전혀 신경 안 썼는데 11월부터는 좀 이제 지금 집중을 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고, 어제 이제 그 야간 공개 방송에서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제가 한 매수가 4,300전 후 좀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제 분할 매수 강조점을 말씀드리면서 단기간의 급등 시 한 10%의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거의 뭐 정확하게 10에서 11% 가까운 그 단기 급등이 나왔죠. 오늘 이제 좀 빠르게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고, 기존에 이제 화천기계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좀 더 20선 라인 때 오늘 이제 찔러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5천에서 이상 6천대까지 좀 더 보셔도 무방하다. 저는 이제 빠르게 좀 매도 전략으로 일단은 마무리했지만은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슈팅을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빠르게 또 수익 실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STX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추가로 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 STX도 이제 어제 바로 또 에이스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좀 슈팅이 좀 기대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이제 그 21선 돌파가 네.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뭐 ST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갈등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급등세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8% 가까운 좀 급등세가 나와줬고, 이번에 이제 적산병 양봉 3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20선 라인대를 최근에 좀 돌파가 나와주는 모습. 오늘 뭐 12%의 이제 강한 이제 탄력 급등이 나왔는데,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STX 같은 경우에도 뭐 매도 구간을 충분히 좀 여러 차례 줬습니다. 4,300에서 뭐 4,350대까지.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좀 수익 대응이 좀 가능한 구간이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잔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추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500대에서 보이는 점에서 상단 라인 때 충분히 단기 전고점이었던 5,100 라인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단기 고점 라인 때까지도 여전히 추가 급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네. 수익 모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바로 모아 주셨고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하는 대로 이랬잖아요. 네네네. 아니 뭐 천천히 갈 종목 주신다 하시니까 천천히 가고 네. 이제 좀 빨리 가볼까요 하니까 그때부터 주시는 종목은 바로바로 슈팅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오늘 또 모아 데이터부터 해서 종목도 네. AS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 말하는 대로 하시는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좀 빨리 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뭐 대성 청투도 또 그렇죠. 잘 갔던 바로 것 같고, 가고. 이제 모아 데이터도. 네. 자, 모아 데이터는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해드린 날 기준이 야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날 여러분들 오전 초에 공략할 수 있는 밑골이 주고 나서 바로 오전에 12시 가기 전까지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죠. 그래서 당일 부분에 수익 실현을 이제 완료했다라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겠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할 종목도 좀 빠르고 강하게 갈 수 있는 모아 데이터 후속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시고 AS는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뭐 말하는 대로 올라갈 만한 오늘 또 빠르게 갈 만한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모아 데이터 후속주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지금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바로 말씀해 주시자마자 다음날 바로 하천기계로 급등 보여주신 다카운터 전문가님. 자, 과연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주실지 궁금한데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뭐 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종목 드렸는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어요. 같은 섹터로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방문하는 그런 이제 재료들도 있고 또 이제 사우디에서 고위급 장관이 또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재료들도 계속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한 재료들이 좀 연이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지금 뭐 오늘 뭐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급등세가 좀 붙어졌어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히림이라는 좀 종목입니다. 히림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해서 뭐 슈팅이 좀 나와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이제 일봉상 단기 전고점 라인대가 1,800원인데 충분히 1,800대 전고점까지 좀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네옴시티 자체가 엄청나게 큰 뭐 지구상 최대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70km의 그 라인, 더 라인을 롯데타워 높이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쭉 이어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그 건축 관련해서 이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 설계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될 수가 있고 일단 단기 고점 라인대가 지금 11,000 라인대, 그 다음에 2월 달에 11,850대까지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을 보시면서 시초가 전후로 좀 이제 누릴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를 하시라 좀 말씀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전고점 라인대 돌파 시에 최대 13,000대까지도 보시라. 일단 뭐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최고점이 11,850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저항선에 걸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11,800 돌파 나오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흐름 나오다가 지금 조정 주고 이번에 11,000 라인대, 12,000 라인대 뚫어준다면 충분히 13,000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아래 하단에 7,000원 라인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 화천기계 후속주로 히림 여전히 같은 섹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말하는 대로 뭐 천천히 가겠다면 천천히 가겠다. 네. 빨리 가겠다면 빨리 가겠다. 네. 대성창투랑 모아데이터는 좀 빨리 가보겠다. 그대로 빨리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속주도 빨리 간다고요?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네. 힌트 조금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수익 날 거란 건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AR 관련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첨단 기술인 증강현실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합니다. 뭐 당연히 성장 사업이니까 이와 관련된 효과 크게 나올 거고요. 뭐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내용들과 함께 이 메타버스의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매수 기회가 10월 달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제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인 단타기법, 이격도 기법에 포착된 게 10월 14일 날짜였는데 그 뒤에 급등 한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눌러서 이격도는 보통 완전 바닥에서 한번 나온다고 했죠. 쌍바닥을 확인해주고 나서 현재 30분봉 역정배 기법 정배열로 오늘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정배 기법으로 들어간다면은 2, 3거래일 내에 급등이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 부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기본적으로 시가 이내 범위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 목표 주가나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은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이제 슈팅 보여준다고 하셨던 모아데이터와 대성창투 후속주로 준비해 주셨고요. 단타 기법은 이격도 기법에도 포착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실 텐데 참여 방법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종목을 바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쇼미더스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 설전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